여러분, 어제까지 같이 커피 마시고 웃던 앞집 영희 엄마가 오늘 시장에서 마주쳤는데 왜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나이 들면 자식이 최고라지만 하루 24시간 중 자식하고 대화하는 시간 얼마나 되세요?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 한 통이 다잖아요. 실제로 우리 삶을 채우는 건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 앞집 이웃, 같이 산책하는 동네 사람들이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젊을 땐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노년이 되면 유리그릇보다 더 잘 깨집니다. 우리가 남이냐며 쏘개기 다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찬바람이 쉥 불죠.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점심 먹으러 갔다는 소리를 들으면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오늘 제가 그 답답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왜 내 주변의 사람이 하나 둘 떠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하고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하고 싶다는 소리를 듣는 품격 있는 노년이 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멀어진 친구 마음 돌리는 법은 물론이고 혼자 있어도 당당하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진짜 비결을 얻어 가실 겁니다. 자, 차 한 잔 들고 편하게 앉아보세요. 시작할게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나한테 이래?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떻게 했다는 마음이 사실은 상대를 질식하게 만드는 독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노년엔 이 말이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은퇴하고 나면 우리 인생의 성적표가 눈에 보이거든요.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를 갔네, 누구는 영양제를 뭘 챙겨 먹네, 이런 소소한 차이가 시니어들에겐 삶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우리 동네 정자씨 이야기예요. 정자씨는 참 정도 많고 베풀기 좋아하는 분이었죠. 옆집 사는 미숙씨가 아프다고 하면 죽도 끓여다 주고, 장 보러 가면 미숙씨 것까지 꼭 챙겨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숙씨가 정자씨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정자씨는 억울해서 잠을 못 잤죠. 내가 걔한테 드린 공이 얼마인데? 라면서요. 그런데 미숙씨 속마음은 달랐어요. 정자씨가 죽을 가져올 때마다 이거 비싼 전복 넣은 거야? 우리 아들이 보너스 탔다고 사왔네? 라고 덧붙이는 그 한마디가 아픈 미숙씨에겐 비수가 된 거죠. 미숙씨 아들은 사업이 안 돼서 연락도 뜸했거든요. 정자씨는 호의라고 생각했지만 미숙씨에게는 자랑질이자 동정으로 느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노년관계의 무서운 점이에요. 우리는 친해지면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다고 상대 마음까지 편할 거라 착각하죠. 특히 비교가 일상이 된 우리 세대에서 나의 행복을 전시하는 건 때로 상대의 불행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멀리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아픈 구석을 건드린 적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 라는 무언의 압박을 준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노년의 우정은 뜨거운 난로 같아서 너무 가까우면 데이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촌을 평생 친구로 만드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친구가 갑자기 나 오늘 바빠 라며 전화를 뚝 끊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방금 하신 별거 아냐 라는 말 한마디가 친구의 전심 한 끼를 얹히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60대 넘어서 친구들 만나면 주로 무슨 말씀 하세요? 우리 애가 이번에 승진했어. 며느리가 여행 가라고 용돈을 보냈네. 같은 이야기들. 사실 우리 입장에선 기분 좋은 일상이죠. 그런데 이게 참 묘합니다. 내 입에는 꿀떡인데 듣는 사람 귀에는 가시떡이 될 때가 많거든요. 노년의 우정은 아주 정교한 저울과 같습니다. 비슷하게 늙어가고 비슷하게 자식 키우고 비슷하게 아픈 처지라고 믿을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이 저울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면 그때부터 질투라는 놈이 고개를 듭니다. 제 지인 중에 영숙 씨라고 있었어요. 영숙 씨는 친구 모임에 갈 때마다 꼭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해요. 아유, 나 이번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갔잖아. 근데 의사가 그러네. 관리 잘해서 70대 무릎 치고는 너무 깨끗하다고. 호호. 어떠세요? 듣기엔 아프다는 소리 같지만 사실은 나 관리 잘한 여자야 라는 자랑이죠. 옆에서 진짜 무릎이 아파 질뚝거리는 친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맛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친구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가 겁나 라고 걱정하면 그래, 난 우리 애들이 생활비를 넉넉히 보내줘서 잘 몰랐네 라고 답하는 것. 이건 공감이 아니라 확인사살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했어요. 내가 불행할 때 같이 울어주는 친구보다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웃어주는 친구 찾기가 100배는 더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이에는 적당한 빈틈이 있어야 해요. 나의 완벽함을 보여주려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나도 요즘 건망증 때문에 미치겠어. 우리 아들도 쏙 썩여 라며 내 부족함을 살짝 내비칠 때 친구는 비로소 마음문을 열고 다가옵니다. 우정의 적은 큰 싸움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작은 비교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돈 있으면 쓰고 싶고 좋은 옷 입으면 보여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왜 내 돈 내고 산 옷을 입고 나갔는데 친구들은 나를 빼고 단톡방을 새로 만들까요? 옛말에 부자는 대문만 낮춰도 인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노년에는 이 대문을 더 낮춰야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에 연금이 꽤 많이 나오게 됐어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누려도 되겠다 싶어 모임에 나갈 때마다 번듯한 명품 가방도 들고 밥값도 통 크게 몇 번 냈죠. 그분은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베푸니까 다들 나를 좋아하겠지. 그런데 웬걸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분 별명이 돈 할망구가 됐습니다. 밥값을 내면서도 아유, 이번 달엔 연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세금 걱정이네 같은 소리를 덧붙였기 때문이죠. 친구들이 그분 앞에서 고맙다고는 하지만 뒤에서는 자기만 돈 있나? 사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라며 수군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에 돈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풍요를 친구 앞에서 증명하려 드는 순간 그건 권력이 되고 독재가 됩니다. 친구는 나와 수평적인 관계여야 하는데 한쪽이 계속 물질로 압도하려 들면 상대는 비참함을 느껴요. 진짜 멋쟁이 시니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이 있어도 친구들 만날 때는 가장 수수한 옷을 입고 나갑니다. 밥값을 낼 때도 생색 내며 내는 게 아니라 친구가 화장실 갔을 때 조용히 미리 계산하고 나오죠. 그러고는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래. 다음에 내가 맛있는 커피 한 잔 사. 라며 상대의 체면까지 살려줍니다. 내 풍요를 감추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라 친구에 대한 최고의 예의입니다. 내가 잘 사는 걸 동네방네 알리지 않아도
인품이 넉넉하면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굳이 내 입으로 내 통장 잔고를 증명하지 마세요. 그 입을 닫는 순간 여러분의 품격은 올라가고 친구들은 곁에 머물게 될 겁니다. 너만 알고 있으라 라는 말 오늘 혹시 하셨나요? 그 말은 이미 동네 사람들 다 알아도 돼 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바로 그 입방정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남 이야기를 하게 되죠. 누구네 집 아들이 이혼했다더라. 누구네 집은 빚 때문에 집을 내놨다더라 같은 이야기요. 이게 참 달콤합니다. 남의 불행을 씹는 맛이 반찬보다 낫다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달콤한 사탕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썩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동네에서 마당발로 통하던 박씨 할머니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씨는 모르는 정보가 없었어요. 앞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깬다고 자랑했죠.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김씨 할머니가 속이 상해 박씨를 찾아왔어요. 박씨, 우리 며느리가 사실 친정으로 가버렸어.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해. 박씨는 자기 손까지 맞잡으며 같이 울어줬습니다. 걱정 마. 내 입 무거운 거 알지? 그런데 딱 사흘 뒤였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경로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요.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이미 자기 집 며느리 가출 이야기가 온 동네에 쫙 퍼진 겁니다. 박씨가 너만 알고 있어 라며 한 명 한 명에게 다 말하고 다닌 거죠. 결국 김씨 할머니는 박씨 집 앞에 가서 대판 싸우고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그 뒤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사람들도 박씨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내 비밀도 언제 저 입을 통해 나갈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노년의 우정에서 가장 귀한 덕목은 함구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건 자신의 약점을 나에게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걸 남에게 전달하는 건 친구의 영혼을 파는 행위와 같습니다. 입을 닫고 귀는 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누가 비밀을 말해주면 그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져가겠다는 각오를 하세요. 나한테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꼭 지켜줄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친구로 만들어줄 겁니다. 동네에서 제일 무식하다고 소문났던 채노인. 사람들은 그가 말이 없어서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다 채노인 집으로 모였을까요? 우리 동네에 채노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참 재미없기로 유명했죠. 모임에 나와도 그저 허허 웃기만 하고 누가 자네 집 아들은 이번에 뭐 한다나? 물어도 그냥 그렇지 뭐 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자랑할 게 오죽 없으면 저럴까라며 은근히 무시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편가르기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채노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그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누구의 험담도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채노인은 상대가 울면 그냥 등을 토닥여주고 상대가 화를 내면 그저 묵묵히 들어만 줬습니다. 그랬구먼. 힘들었겠네. 이게 그분의 대화법 전부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채노인은 젊은 시절 큰 기업의 간부까지 지낸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요. 다만 나이가 들수록 아는 체하고 참견하는 것이 관계를 망친다는 걸 미리 깨달으신 거죠. 남의 사생활에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 것, 왜 그랬어? 라고 따지지 않는 것, 그것이 그분이 가진 진짜 실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지혜를 뽐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입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귀로 사람의 마음을 얻죠. 공부는 학교에서 하지만 인생 공부는 남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말처럼요. 채노인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그 무심한 듯 깊은 배려가 사실은 가장 세련된 인간관계 기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친구의 사생활에 돋보기를 들이대는 대신 그저 따뜻한 찻잔 하나 건네는 무심한 고수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친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우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복권에 당첨됐을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것, 여러분은 솔직히 자신 있으신가요? 흔히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라고들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그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대가 찾아와요. 바로 친구가 나보다 잘 됐을 때입니다. 나랑 비슷하게 고생하며 산 줄 알았던 친구네 자식이 갑자기 대박이 났다거나 평생 무시했던 친구가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론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쾌감이 올라옵니다. 왜 하필 쟤야? 나보다 노력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말이죠. 이건 여러분이 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내 삶을 남과 비교하며 정체성을 확인해온 세대라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놈을 다스리지 못하면 평생 쌓아온 인품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질투가 나면 말투부터 달라지거든요. 축하해. 근데 돈 많으면 세금 많이 나와서 골치 아프다더라. 이런 식의 가시돋친 소리가 튀어나오는 거죠. 진짜 성숙한 노인은 이 질투를 동기부여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잘 됐다면 우리 나이에도 저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구나. 나한테도 희망이 있네 라고 생각의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친구의 행운을 쉬게 하는 대신 그 행운의 기운을 나도 나눠 받는다고 믿어보세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 여러분의 얼굴에는 시기 어린 주름 대신 우아한 미소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복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남의 기쁨을 내 것처럼 기뻐해 주는 그 넉넉함, 그것이야말로 70평생을 잘 살아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미 친구들 사이에 자랑쟁이로 찍혔거나 연락 오는 곳이 없어 외로우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딱 3마디만 줄이면 내일부터 핸드폰이 바빠질 겁니다. 이미 관계가 틀어져 버렸거나 왠지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밤잠 설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억울하기도 하시겠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당장 내 태도를 바꾸는 게 훨씬 빠릅니다. 고립에서 탈출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말의 비중을 바꾸는 겁니다. 첫째, 나로 시작하는 문장을 줄이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 젊었을 땐 같은 말은 이제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때 마음이 어땠어? 라며 상대를 문장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둘째, 충고하고 싶은 유혹을 참으세요.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우리는 꼭 답을 주려고 하죠.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요. 이건 조언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노년엔 가르치려 드는 사람보다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이 훨씬 귀합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작은 도움을 청하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내가 도와준 사람보다 나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에게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이것 좀 가르쳐 줄래? 내가 고른 사과가 참 맛있더라. 비결이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마음의 빗장을 풉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서먹해진 친구에게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내 생각이 나더라. 잘 지내지? 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진짜 강자입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요? 아니요. 사실은 나 자신과 친해지지 못해서 외로운 겁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웃과 친구 사이의 예의와 기술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친구의 작은 자랑에 상처받고 남의 집 비밀에 길을 쫑긋 세울까요? 내 삶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이 꽉 차 있으면 남이 명품 가방을 들던 자식이 잘 됐든 그저 좋은 일이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진짜 품격 있는 노년은 홀로 있음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없는 대로 혼자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거나 책 한 권을 깊이 읽는 시간 말이에요. 이렇게 혼자서도 당당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겐 묘한 아우라가 풍깁니다.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늘 평온할까 궁금해하며 먼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는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면 멀어지고 내가 내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어느새 내 뒤를 따라오죠. 친구가 떠날까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보세요. 입은 닫고 지갑은 적당히 열고 귀는 활짝 여는 그런 사람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의 것도 친구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것이에요. 오늘부터는 남의 집 소식 대신 내 마음이 오늘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물어봐 주세요. 나 자신과 최고의 친구가 된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외로운 경쟁터가 아니라 향기로운 정원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을 시원하게 끌어들였나요? 주변 분들의 사연을 기동량하며 정말 정성 들여 준비했답니다. 제 진심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지혜를 찾아오는 가장 큰 힘이자 제가 꿈을 지키는 유일한 증거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토닥여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